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 전쟁과 그 외의 국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언론 YTN이 한국 국적을 받는 것을 봉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심각한 이스라엘 측 피해, 이란을 재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의 지역적 패권을 인정할 것인가, 미국 역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동 내 미 기지가 호르무즈에서 홍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YTN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어떻게? 봉변당한 한국인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길래 한국인들에게 봉변을 이렇게 가했냐? 자, 이 내용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미국 한인들 청천벽력. 여기 미국 한인들, 이 사람들은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단기 체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청천벽력이 내려졌다. 바로 속주주의 관련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지주의를 폐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이제 단기 체류자도 만약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무조건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게 목표인데 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리버럴 주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리버럴 주에서 여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연방판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인정션으로 전국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미국에는 좀 인정션이라는 좀 황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이것을 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계속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출생한 애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유지 가능한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동의한 주들, 이들은 이제 시민권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유학 아니면 주재원 비자, 여행, 단기 체류 아니면 불체자. 자, 이들도 아이를 놓으면 시민권이 주어졌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영주권 이상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봉변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왔으면 그냥 공부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만약에 취업 비자를 얻게 되면은 취업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취업 비자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출생한 아이에게는 이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해야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냥 애 놓으면은 무조건 이제 미국 시민권자 이래가지고 아이도 데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미국의 이 시민들이 내는 이제 세금, 이것을 갉아먹는 짓을 좀 많이 합니다. 아이가 커서 이제 미국에 와서 주립대 가가지고 좀 이제 학비의 혜택을 받고 이런 겁니다. 물론 주별로 조금씩 차이는데 굉장히 복잡습니다만 어쨌든 좀 체류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 인스테이트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이었죠. 이제 이런 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앵커 베이비라고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아기를 놓고 이 아기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자신의 체류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봉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는 어떡하냐. 한국 여권 신청하면 되지. 한국 국적이 왜 봉변이냐. 부모가 영주권자 이상이면 독수리 여권 받고 단기 체류자면 무궁화 여권 받으면 되지. 식민지 근성 눈물 나네. 미국이 무슨 천국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미국은 이제 속지주의를 폐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현재 불체자들이 이제 농업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 농업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다 여러 가지 이해가 겹쳐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 그리고 농업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어떤 이제 카길 같은 기업들, 빌 게이츠도 여기 들어갑니다만, 자, 이들과 이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한시적인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겁니다. 4년, 5년. 그 다음에 시한이 끝나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앵커 베이비를 놓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 미국은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지만 이제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유입, 이것은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 이제 불체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단기 체류하고 있는데 영주권 없습니다. 이들에게 봉변을 가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단 겁니까? 한국 국적이 왜 봉변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리고 태국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CFR, 미국의 전쟁 기획소죠. 딥스테이트의 최정점에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CFR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 쿠데타 이런 것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이들이 기획하면 얼마 있다가 터집니다. 태국에서 쿠데타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황당하죠. 물론 태국에서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현 태국 정부가 이 중국과 밀착해서 중국에 이제 저기 고속철도 이런 거 깔고 지금 1대1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CFR이죠. CFR이 태국 현 정부를 끌어내리고 중국과의 대립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죠. 그런지 몰라도 이제 태국 내부의 정치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의 동향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이제 쿠데타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조만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태국에서 쿠데타가 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CFR이 이런 거 기획하면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은 터집니다. 뭐 여기 이제 이 양반 윌리엄 호라는 사람은 이 미국의 이 중국인 같습니다. 뭐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미얀마와 이제 중국이 가까워지고 또 뭐 저 태국이 가까워지고 지금 뭐 동남아시아가 친중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CFR 그리고 CFR의 산하기관 뭐 NED, USAID 뭐 지금 이 기능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공작 지휘를 하는 거죠. 그 정점에는 CFR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안에 이제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트코프는 뭐 러시아도 그렇지만 이제 이란 핵협정에 이때도 이제 이 특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트코프랑 대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건을 가하고 이란 협상단이 돌아가고 또 이들이 살해되고 이런 막 참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위트코프는 또다시 테헤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이란과 대화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MBC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미국의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란 내 핵시설 뭐 지금 말이 많은데 그 안은 멀쩡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계속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곳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GBU-57이 이제 그 능력의 극한이었는데 진짜 떨어뜨렸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떨어뜨렸다 치고 이걸로 안 된다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핵폭탄으로도 이제 이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손을 들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전쟁 준비를 위해서 협상단을 보내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전쟁을 하다가 조금 불리해지면은 협상을 하자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자 이제 뭐 럭히드 마틴 이런 데서는 미사일을 열심히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대화 바토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반복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랐는데 300억 불을 이제 미국이 돈을 내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이란의 핵시설, 뭐 경수로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돕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뭐 무기급 플루토늄 이런 거 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찰받고 이것은 사실 미국이 이란에 항복하는 겁니다. 과연 이 소문이 맞을까? 물론 트럼프는 이것을 부인했습니다만 이 기사가 여기저기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억 불 이것도 미국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란 돈입니다. 이 미국은 이란에 1250억 불 정도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찢어서 이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오바마 시절의 협상입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뭐 여기에 좀 추가적인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기사 내용을 봐서는 이란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재폭격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푸트니크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이란군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전력의 5% 미만만 사용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이제 주력 군사력은 이쪽 호르무즈 해협 쪽에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우디나 이쪽에 순니 아랍 세계를 겨냥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뭐 1500km 이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나라가 두 개나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전면전을 한다. 이런 상상을 하기는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전력은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5% 미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0% 정도 쓰지 않았겠냐. 뭐 이란 군도 조금 과장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란 전력의 80에서 85% 정도는 이 순니 아랍 국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기를 겨냥한 거죠. 여기 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레츠 이스라엘 언론이죠. 리베럴 언론입니다.
전략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은 실수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란과 전쟁에서 패배했다, 잘못했다 이런 글은 올리지 않겠죠. 어쨌든 전쟁이 터지면은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도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란 같은 덩치 큰 나라, 그리고 이 복원력이 큽니다. 사이즈가 비교가 되지 않죠. 이런 나라에 이렇게 덤빈 거, 이것은 실존적인 위기로 그대로 다가온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 이것은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가 만약에 1이다. 그런데 이란이 2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란의 사이즈는 만약에 이스라엘보다 10배라고 칩시다. 자, 조만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란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덩치가 엄청 큰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한다. 이건 뭐 거의 자살행위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 아직 이제 이스라엘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언론들은 실제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피해가 있을 거다. 특히 민간 지구를 벗어나서 군기지. 왜냐하면 이란의 공격 거의 대부분은 군사기지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 피해 상황, 이 사진은 제가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웹사이트 헤스가 이 해킹을 당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 사망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6명의 고위 군 장교, 그리고 모사드 요원 32명, 신베트 장교 78, 특수부대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해군 장교 27명.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공군 장교 198명입니다. 모두가 조종사는 아니겠지만 조종사도 이제 상당수 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경우 이제 공군 전력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 공군 기지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주목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명의 핵과학자, 핵 관련된 이제 연구소 이런 데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심각하죠. 자, 그리고 주요 시설들, 일단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물론 미국과 이제 서유럽이 이렇게 도와준다면 좀 빠르게 이제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잘랄 기지 북부 사령부, 그리고 텔노프 네바팀 F-35 이제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8200 HQ 사이버 작전 부대, 모사드 본부,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신 거고요. 그리고 정유소, 그리고 발전소, 그리고 바이츠만 연구소, 그리고 인텔과 관련된 반도체 시설, 이런 게 파괴되고 하이파 항구, 벤구리온 항구, 물류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자, 이번 정밀 타격이 주요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이란이 미국의 GPS 위성 시스템을 버리고, 이건 제가 작년에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의 베이두 위성 항법 시스템을 채택해서 이것이 전략적으로 이 큰 이제 성공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GPS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번 같은 성공은 거두기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부문 타격, 그리고 대공 시스템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 중국의 베이두 이 GPS 시스템, 이란이 미국 GPS를 버리고 중국의 이제 베이두로 선택하고, 그리고 영토 내 모든 GPS 미국 시스템을 종료하고 베이두 항법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활성화했다. 미국이 지배해온 GPS, 이것이 이제 기존의 표준이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베이두를 선택한 것. 그래서 이제 매우 정밀하게 목표물을 선택하고 타격할 수 있었다. 이 베이두 시스템에 테헤란 지휘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란 기술자들이 자, 베이두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스라엘군의 이제 주요 지휘본부 이런 데를 이제 서지컬리 타격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휴전을 서두른 결정적인 이유 좀 정리해봤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 고가의 스탠드오프 공대지 미사일 수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제이덴 같은 유도폭탄 수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쟁이 연장되면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일단 대공 시스템 파괴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장기간 멍텅구리 폭탄을 이란 내에 자유롭게 투하할 수 있으면 이란을 굴복시킬 수가 있죠. 이란은 어쨌든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에 휴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은 무한정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휴전을 서두른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대공 자산 소진, 대공 미사일도 고가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전투기를 떼어서 이제 공중 요격을 해도 되는데 기관포를 쏠 수도 있지만 또 공대공 미사일을 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비싸죠. 이란의 장거리 공격 수단을 상대로 2주 이상 작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프라 피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면은 국가 보건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병참 노력 없이 미국은 2, 3주 이상 고강도 작전을 중동에서 수행할 수 없다. 뭐 걸프전 이럴 때는 9개월 이 정도로 뭐 90만 명 이렇게 병참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중동 내 군사 자산이 이란의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죠. 이것 때문이라도 일단은 미국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휴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가장 선명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위성 사진인데 이 포로도 이제 뭐 GBU-57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확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언가 떨어졌는데 뭐 경사면에 큰 충격을 받아서 뭐 산이 뭐 흙이 흘러져 내리고 이런 장면이 목격되지 않습니다. 그냥 맞은 부분만 이렇게 화염이 좀 있죠. 결국 이 GBU-57보다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뭐 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면서 분화구를 만들고 이렇게 대충 퉁 치면서 이제 약속 대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만약에 진짜 뭐 3만 파운드짜리 폭탄이 들어갔다 안에 들어갔으면은 만약에 이제 갱도를 뚫지 못했다 그러면은 폭죽이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먹 안에. 그 경우 손가락이 날아갈 수 있죠. 아니면은 위에서 터졌다면 위에 분화구가 크게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이제 폭탄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키스. 이 친구가 이란전 관련돼서 이제 좋은 글을 많이 올리는데 자, 어젯밤입니다. 이란의 여러 도시에서 이 무인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란의 방공 자산들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탐지를 하는 거죠. 이것 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다른 이제 재폭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빠르게 이란의 군사력을 돕고 있다.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2차 폭격,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 자산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여기 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카타르에 있는 이제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그리고 이제 바레인에 있는 항구 이곳이 병참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카타르입니다. 이 카타르에 미국의 이제 물자가 오면은 다른 기지 뭐 이라크나 이런 데로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데 호르무즈를 두고 바로 이란 앞에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심지어 장거리 뭐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포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충돌이 있고 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타르 물류 허브를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양부, 사우디아라비아 반대쪽 홍해 쪽이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바로 이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만약 진짜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홍해 쪽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사들 구체적인 소식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이제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그리고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주요 군 기지들이 바로 이란 바로 앞에 있죠.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A, 젠킨스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자산이 이란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혹은 이란의 이제 군사력을 인정을 하고 안전한 지대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런데 미군 전력이 후방으로 이제 후퇴를 한다. 결국 이란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군사력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란의 지역적 패권, 뭐 지역 패권은 세계 패권과는 다른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 힘을 쓰는 나라다. 이게 이제 지역 패권의 의미죠. 이란을 이제 그동안 옥죄해왔는데 더 이상 옥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지역 패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이제 재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이란의 척추를 부러뜨려서 항복을 받아낼 건지 아니면은 이란의 지역적 패권을 인정할 건지 자, 이대로 있게 되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란은 다시 복원되고 또다시 이제 미사일 전력을 강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미국의 기지들, 이것은 어차피 힘을 쓸 수가 없죠. 전쟁을 하게 되면 또 두들겨 맞게 되고 미국의 군 자산들이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죠. 만약 마주보는 군 자산을 뒤쪽으로 뺀다. 이 경우는 이란의 이제 지역적 패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미군 기지, 이곳으로 이제 카타르나 뭐 바레인에 있는 거 군 자산들이 옮겨오고 전투기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후퇴를 했죠.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란의 지역적 패권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좀 심각한 문제죠.
자, 그리고 윌 슈라이버, 이것은 이제 그저께 올렸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이란과 전쟁을 하면은 미국은 이란을 꺾을 수 없다, 이런 걸 올렸습니다. 좀 대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올해 초 미국이 예멘을 무장 해제하고 선택적으로 봉쇄된 홍해를 개방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2척, 그리고 이제 강습단 이것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B2 폭격기 6대가 인도양의 가르시아 기지에 왔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공군이 반대해서 B2는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두 번 다 작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작년도 실패하고 올해도 실패했습니다. 트루먼호는 FA-18 3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MQ-9 드론 23대까지 격추했죠. 자, 그런데 예멘이라는 존재는 미국에 저항하는 어떤 저항의 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중국, 러시아 이런 것은 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이죠. 이란을 상대로 작전이 가능한가? 미 해군이 이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망상에 빠져 있는 거다. 배가 손상되거나 침몰하지 않더라도 몇 주 안에 탄약이 바닥날 겁니다. 미사일도 바닥나죠. 그리고 바레인에 들어가서 탄약을 보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쟁 중인데 호르무즈 해변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공중작전, 글쎄요. 전쟁 일막에서 미국 이스라엘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눈에 띄게 침범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란의 중장거리 방공망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대부분 요격된 것은 이제 무인 드론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영공을 자유롭게 누볐다, 이런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최상급 방공망이 파괴되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도 없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봐 이란군은 이스라엘의 이제 대형 타격 드론을 단거리 AD 쇼라드로 격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거리 스탠드오프,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 분명히 효과적이었습니다만 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쟁이 2주차 접어들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임하기 시작되면 이란 영공 침투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이제 바닥났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죠. 이때 이란의 장거리 AD 시스템, 대공 시스템이 갑자기 등장하고 러시아나 또는 중국의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 갑자기 전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의 압도적인 공중 우위를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의 방정식의 매개 변수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급속히 부상하는 다국화 세계에서 미국이 중요한 서남아시아 이 동맹국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미국은 고강도 공습작전을 2, 3주 이상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유인 항공기 12대 정도가 격추된다. 그리고 함선 몇 척이 피해를 입는다. 이때 워싱턴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 슈라이버는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쇠퇴하는 제국입니다. 쇠퇴하는 제국은 절대로 순순히 이렇게 쇠퇴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판 이제 한다는 거죠, 전쟁을. 그런데 이 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를 골라야 됩니다. 러시아, 중국 부담스럽죠. 결국 만만한 게 이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상대로 무언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초 작업이 바로 이번에 기습이다, 이런 주장을 윌 슈라이버는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란을 때리는데 여기서 미국이 어떤 피해를 입습니다. 물론 미국이 원정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입는다, 그런 것은 아니죠. 자, 미군에 예를 들면 함선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이것은 곧바로 미국의 군사적인 허상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어떤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으로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윌 슈라이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다, 트럼프가 반이란이다,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이 역사를 봤을 때 인간은 이러한 어떤 다이나믹스로, 사이콜로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만간에 재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재공격을 하고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는 참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빨리 깨닫고 이란과의 전쟁을 피하고 대화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